게임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심, 민심 60%가 넘었느냐? 김은혜 교수님? 왜 압승했습니까? 네, 한마디로는 용산과 거리 두기를 해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달라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뜻인데요. 네.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최고 득표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친윤 측이 전략 미스다. 오히려 이런 내부 고발, 폭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친윤에 누가 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예. 이렇게 내부를 정말 이 망신까지 줘가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실망을 했고요. 결국 이 난장판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 많은 질타를 받은 상황이 됐거든요. 벼룩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운 꼴. 이걸 친윤이 자처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전략 미스가 예.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지율은 사실 높습니다. 예, 득표율은 높지만 투표율이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비해서 6% 이상 빠진 투표율이에요. 50%를 못 넘었잖아요. 48.5%. 이건 결국 절반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도 다른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저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선된 신임 한동훈 대표가 투표하지 않은 당원의 마음, 국민도 아니고 당원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4명 다 싫다. 지지자들 중에 또 그런 의사를 표현했던 부분들을 저는 예. 한동훈 대표가 잘 새겨야 된다. 그래서 이 당내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당원이지만 투표하지 않았던 전당대회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예. 지지자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도 과거의 과반수에 못 미치게끔 48.5% 네. 6% 떨어졌으니까 뭐 네. 조직표가 많이 더 좌우수가 있을 거고 이게 친윤 쪽의 전략 미스로 반사의 이익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네. 뭐 맞습니까, 평론가님? 뭐 이 전략 분석이?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근데 김 교수님, 축구 선수가 실력이 좋아야 감독이 전략을 행사하면은 그 전략을 주면 그 전략도 따라지, 실력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감독이 전략을 짜줘도 안 돼요. 원희룡 후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실력이 안 돼요. 예.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전략이 문제입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선수가 있을 때 예. 들어가가지고 야 이번에는 뭐 오른쪽 왼쪽 딱 통한단 말입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감독이 히딩크 할아버지 와도 안 돼요. 저는 오히려 그걸 하고 싶어요. 원희룡 후보가 기본기가 안 돼 있다. 뭐 굳이 원희룡이라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래서는 전략 미소 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보다는 더 기본이 안 돼 있는 전략도 미스였고 선수도 잘못 내보냈다. 잘못 내보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네, 후보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63%라는 득표율을 그러니까. 얻었다. 친윤계가 당의 주류인데 대부분 다 밀었잖아요. 친윤계가. 예. 아니 18.8%가 뭡니까 이게. 이 밖에 나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죠. 이거는 그냥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정계 은퇴감이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좋아서 웃고 다니던데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당대표 당선하고 이제 수락 연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앞서 김은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민심에 올라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락 연설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듣고 어떤 느낌 드셨는지 한 번씩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수락 연설도 길더라고요. 할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았을 거고 아마 캠프 측에서도 1차에서 끝낼 것이다. 예. 마지막까지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한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국민 눈높이. 5글자로 눈높이? 얘기하면 국민 눈높이. 예.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메시지는 5글자로 우리는 하나. 하나 뺐네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런 기대는 분명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크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30%대 안팎의 지지율로 보이다가 총선 참패에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멘붕 상태일 거예요. 국정에 선거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와중에서 그 윤 대통령의 실망의 끝에서 발견한 인물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봐요. 한동훈은 거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칭찬한다고 비판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 안에는 한동훈을 많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좀 더 저는 아끼는 것이 오히려 옳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수락연설 또는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던지는 얘기는 당의 쇄신과 변화거든요. 당의 쇄신과 변화. 예. 그냥 하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윤 정부도 살고요. 당도 살고요. 한동훈 본인도 살아요. 저는 그런 방향은 저는 잘 읽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당 대표 뭐 당원들은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로 그리고 한동훈 당 대표 겸손하고 또 소통할 줄 알고 또 국민 눈높이 들을 줄 안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한동훈 대표가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아까 우리는 하나라고 전당대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맞추려면 어떤 전략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 당선된 새로운 지도부들과 만찬도 했다고 하지만 그거야 뭐 형식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모양새가 한동훈 대표와 정말 이 화합해서 잘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떼거지로 다 불러가지고 그냥 삼겹살 밥 한 끼 먹자. 뭐 러브샷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당정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그동안의 갈등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방식은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본인의 배는 침몰하게 생겼고 그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한동훈에게 지금 간 상황에서 지금 남은 3년의 기간을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이 제스처는 취하겠지만 저는 본질적인 관계 회복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한동훈 위원장은 과감히 예. 국민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지지율도 그래 주길 바라는 예. 당원의 뜻이고 민심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전처럼 아바타니 상하관계니 이런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동훈 대표가 과감하게 떨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과정에서도 차별화시켰잖아요. 예. 다른 친윤 후보들과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건 저는 이게 시험 때 당연히 첫 평가의 시험 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전과 다른 모습, 그 말했던 모습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뭐 장기적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 네. 아니 뭐 그래도 당선된 사람 그리고 낙선된 사람들 다 불러서 삼겹살 파티 한 거 네. 잘해보자 한 건데 뭐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죠. 당연히 해서 지금 윤 대통령도 위기고 국민의힘도 별로 좋은 분위기 아니에요. 예.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외친 거 잘한 것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떼거지로 불러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 떼들은 조금 서간 있지만은 사실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만 따로 불러서 좀 독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떨어진 후보들을 한 번에 당선자랑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한 경우가 전례가 있었나요? 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인 당대표와 새로운 지도부를 부르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만나는 건 괜찮은데 네. 떨어진 3명의 후보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16명을 불렀다고 들었어요. 이건 그냥 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축하를 하고 이런 자리보다는 말 그대로 야 당하고 우리는 하나니까 앞으로도 내 말 잘 듣고 잘해. 저는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보여요. 예, 뭐. 그렇게 보이시죠? 네.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저는 그래 안 보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 대통령도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예. 당도 윤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고 한 배를 탄 건 공동 운명체예요.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지만은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다 차별하지 않고 다 함께 불러서 수고하셨다고. 예. 대통령이 삼겹살 파티 하는 거 이거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나 저는 뭐 곡해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칭찬할 것도 아니고 또 폄하할 것도 아닌데 예. 다만 좀 아쉬운 대목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좀 독대를 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예. 위해서 이제 정말로 잘할 테니까 당도 좀 도와달라.
한동훈도 정말 잘했으니까 대통령 좀 도와달라. 네. 그는 그 두 사람 얘기하는 건 두 사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을 위해서, 딜레마에 빠진 외교를 위해서, 예. 또 국민들의 갈등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메시지 정도는 윤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말 그대로 떼거지로 불러서 네. 하는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조만간에 아마 다로 독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조만간.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친한계라고 해서 러닝메이트였었죠. 장동혁 최고 그리고 친윤계라고 분류되는 김재원, 인효환,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고요. 또 청년 최고위원 역시 한동훈 대표와 러닝메이트였었죠. 진종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또 최고위원들 당선된 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뭐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3대3 예.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묘한 균형을 이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저는 1위가 장동혁 후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네. 친한의 대표적인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맡았고 진정호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으로 국한되긴 했지만 거기서 압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후보가 이번에 이 새 지도부 안에 들어온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 큰 힘이 될 거다. 그리고 F4 중에 하나였던 박정훈 의원이 떨어진 건 김민전 의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네. 순위가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온 거고 박정훈 의원은 정말 순서상으로는 당대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지지를 예. 받았던 거죠. 그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이 당원들이 친한의 무게를 좀 두지 않았나 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지명직 최고위원직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인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선하지 않을까. 다만 좀 벌써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어제부터 이 소위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예. 최고, 김재원 최고 등등이 벌써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소위 태클을 거는 뭐 당대표라도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있고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공개적으로 발언을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실어준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도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저는 좀 수용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네. 좀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이 3대3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이번 경선 과정 상당히 지금 폭로와 비방이 많았는데요. 이 갈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도부 3대3 이런 갈등의 골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될 거라고 또 보십니까? 네,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따르자니 대통령이 경노하실 거고 대통령을 따르자니 국민들이 경노합니다. 예. 그럼 국민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경노하시는데 윤 대통령이 경노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동훈 대표가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당내 분란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3대3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만약에 진종호 의원만 돌아서 버리면은 김재원, 임용환, 김민전 사퇴해버리면은 지도부 다시 뽑아야 돼요. 금방 무너져버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분란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 쉽지 않고 또 당내 분란은 또 여야 관계가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예. 여야 관계가 싸우다 보면은 또 더 코너로 몰려요. 지금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 당내 세력과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 한동훈 신인 대표는 말 그대로 삼각파도에 지금 예.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이 파도 저는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동훈 당대표가 이 지지율을 계속 당내에서 유지를 하면서 예.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국민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예. 잣대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내년 보궐선거만 보고 가야 그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도 노릴 수 있다. 해단식에서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이랬다는데 그 끝은 당연히 대선이겠죠. 저는 그 대선은 여러 가지 방해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예. 1차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신임을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예. 당원의 신임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 2연패 연속으로 2연패 냈던 강서구청장 예. 총선과 다른 결과를 내야 된다. 정말 알겠습니다. 중수청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예. 그게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닥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1년의 지금 국회와의 관계 이것도 그걸 바라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갈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간단히 민주당 한번 셈법도 한번 들어보고 가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재결될 가능성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또 수정을 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까 제3자에 의한 특검 뭐 임명 이런 수정안에 대한 협상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셈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던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와요. 예.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최상은 민주당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상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제3자의 의원, 제3자 중에서 또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협상을 챙겨서 좀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피우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체제 속에서 한동훈과 이재명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참신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재명 대표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긴장해야 되고 그 긴장하도록 예. 한동훈 대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뭐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당대표한테 마지막으로 좀 부탁 겸 조언을 한다면 예. 민주당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울 대상은 본인이 얘기하는 미래와 싸워야죠. 과거와 싸워야죠. 미래와 싸웁니까? 아니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 민주당에서 계속 싸움 걸고 막 자꾸 그러면요. 민주당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한동훈은 미래와 싸우고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구분해요? 이게 미래인지 아닌지를. 민주당과의 싸움을 너무 지금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는 건 저는 마이너스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라도 예. 좀 뭔가 화합하는 자꾸 알겠습니다.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지 네. 말아야 할 사람은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맞붙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